네, 안녕하세요. 원주 성강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어느덧 6단원 마지막이 왔어요.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를 알아볼게요. 이맘쯤이면 이제 이걸 끝나면 여름방학이잖아요. 2월에 보고 계시는 선생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름방학을 기대하게 되는 약간 이런 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조금 쉬우면 좋은데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제목에서 오는 무게감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 6학년 1학기 수학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네, 첫 번째 수학 겉핥기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단원의 개관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의 부피나 건널비를 정확히 재는 상황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건의 부피나 건널비를 어림해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물 포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상자 모양 보고 또 물건의 모양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포장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므렸는데 한 5mm만 이렇게 모자르면 또 다시 잘라야 되는데 아시죠? 요만큼 남아서 또 다시 못 짜고 막 덧붙여보고 분명 이 정도 경험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삿짐 물건이나 가구 배치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넣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부피나 건널비는 어림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상황과 연계해서 이번 단원을 지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넓이 개념과 방법을 학습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을 넓이를 이용해서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하고 그래서 그걸 추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앞부분의 연산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에게 뭔가 바로 계산 원리나 또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계속 과정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것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추론해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계속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계속 모든 영역에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준비를 하실 때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주셔서 수업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직육면체라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이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네,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성취 기준이 세 가지나 되는데요. 첫 번째 성취 기준을 보시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피를 이해하고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미터의 단위를 알며 그 관계를 이해한다. 이제 선생님들 이 성취 기준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런 걸. 수학 시간에 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계속 방법을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 이해한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 단원의 개관을 봤을 때 추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렇죠? 여태껏 다른 단원에 비해서 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할까요? 한번 봐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먼저 할 거예요. 구하기가 아니에요. 비교를 먼저 해요. 보시면 단위 넓이에서 유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단위 부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뭔가 비교해가는 과정이 저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피의 단위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물건의 부피를 어림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피 구하는 방법으로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제곱미터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차 시에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하네요. 그래서 부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널비를 하게 되는 그런 단원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 진단 한번 해볼게요. 선수학습 요소를 보시면 네,
엄청 많아요, 단원. 그런데 여기서 학년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 단원에서는 1학년 1학기 수준부터 선수학습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 선수학습 요소로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을 해왔는데요. 이제 6학년 1학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학습 요소에 1학년 1학기부터 나와 있으니 어떻게 이거 다 진단해 볼까요? 저는 그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이 굉장히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저 부분을 진단하게 된다면 그 학생이 6학년 1학기니까 그 2학년 수준 정도의 내용을 먼저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도 혹시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한 학생들이 보통 고 2학년 수준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하실 때 2학년 수준 정도로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이제 소수가 나오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그 전 수준의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해서 그 학생 대상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학습 내용은 그 아까 살펴본 내용이랑 같고요. 그리고 후속 학습은 6학년 2학기 때 쌓기 나무가 나오네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6단원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문항을 구성한 걸 보시면요. 그 5학년 1학기에 나와 있는 넓이의 표준 단위,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먼저 평가 문항을 구성해서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는지 이것도 선생님들이 보셨던 장면이에요. 2단원 각기둥과 각보를 할 때 진단했던 문항인데요. 혹시 거기서도 못했던 학생이 2단원을 배우고 나서 이제 6단원에 와서는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또 같은 문항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2단원에 배웠던 각기둥의 구성요소와 전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문항을 넣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단원을 모르면 6단원도 못한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계속 책임감이 커지고 있어요. 한 단원 한 단원, 한 땀 한 땀 깨듯이 우리가 한 단원 한 단원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학 교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진단평가한 문항을 바탕으로 이것을 틀렸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겠다 한번 예상해 볼 텐데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서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기둥의 개념, 그 구성요소죠. 그 구성요소를 모르는 학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본학습 요소인데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요? 자, 그 부분을 이 4단계 학생 수준별 수업하기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제곱센티미터라는 표준 단위를 제공해서 그 표준 단위를 세어서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그냥 기계적으로 또 암기해서 구하는 방법을 아는데 그게 조금만 달라지면 예를 들면 그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직사각형에서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배웠으니까 구하는데 평행사변형에서는 이제 또 세로를 구하는 게 학생들이 높이와 세로를 구하는 것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표준 단위를 먼저 세어보면서 하는 거를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한번 이해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리지 못하는 학생은 제가 2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영상을 못 보신 선생님들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전개도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구를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 만져보고 그리고 교구를 보고
옆에서 따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개도 교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과서 뒤에 있는 붙임딱지, 그리고 또 모는 종이, 한 칸 한 칸, 이 모는 종이 한 조각이 결국 표준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리는 걸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기둥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은 2단원에서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2단원 때 각기둥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개동은 이렇게 그렸어라는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각기둥 중에서 직육면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각기둥 중에 직육면체에 좀 한정을 돼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인데요. 지금 저 과정이 수학 교과서에서 수업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부피 구하는 것을 학생들이 배우냐면 먼저 부피가 무엇인지 또 옆면과 밑면 이런 개념에 대한 수학적 용어가 정리가 돼요. 또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 그런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구체물을 통해 비교하는 활동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임의 단위를 학생들이 먼저 정해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좀 느껴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쌓기나무로 그 상자 모양을 채워보면서 부피가 이렇게 쌓기나무가 쌓여서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나중에 공식화가 되기까지 과정을 쌓기나무 채우는 그 활동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표준 단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부피다라는 공식이 이 과정 마지막에 나와요. 공식을 바로 대입하면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지만 왜 이거 나온지 계속 6학년 수학에서는 학생들의 조작 활동, 구체물 활동,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유추해 볼 수 있게 선생님께서 시간 확보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학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실물 상자를 제시해서 실물 상자에 포장지로 씌워보든지 안 그러면 잘라서 그 면면들을 다 더하면 건널비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예요. 직육면체 건널비에 대한 개념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면들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고, 두 번째는 각각 면들이 2개씩 합동이잖아요. 직육면체의 특징이. 그래서 3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밑면의 넓이와 그리고 옆면 하나가 결국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이 선택하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고, 아니면 그 오래 걸려서 너무 불편하면 분명히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학생들에게 열어두시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이해했다면 그 자세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 건 학생에게 맡겨주시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길이에서 넓이로, 그리고 넓이에서 부피로 가는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단위의 모양을 보시면 단위 길이가 있고 단위 넓이가 있고 단위 부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수업 과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 넓이를 바탕으로 단위 부피를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뭔가 공식으로 대입되기 전에 이렇게 표준 단위를 이용해서 세어보는 활동으로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간접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 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 여름방학이에요. 네, 이제 6단원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미리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 학기 동안.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6학년 1학기 수학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2학기는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1학기 수학 마무리하는 거에 한 번 안도했으면 쉬시고 그러다 선생님 이제 학년 못 바꾸시잖아요. 네, 2학기 수학 준비로 제가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 6학년 2학기 준비할 때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